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2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가만히 서 계셔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다리를 이렇게 휘청이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쭉 보내면서 내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날들을 버텨왔고 그리고 정말 무던히도 많은 감정들을 우리 이겨내서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은 진짜 저의 온 진심을 담아서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6월 모평이 끝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둑의 복기 이야기인데요. 바둑의 복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두었던 바둑을 다시 한번 두어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승리한 사람이 그 들뜬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를 복기를 해본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패배한 사람이 자기의 치부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패배한 바둑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기는 준비이자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랑은 이제 18번 문항부터 함께 할 거고요.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문항마다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곁들여 가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8번 글의 목적 문항은 우리 평가원에서 평소 출제하시던 것에 비해서 문장의 길이, 제가 이걸 구문복잡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문장의 길이 면에서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거보다는 문장도 조금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고 내용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걸 이제 감안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간접 연계 혹은 비연계로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 앞에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 거고요. 글의 목적 문제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던가요? 맞아요. 앞부분에는 주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사실 내가 글을 쓴 진짜 목적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이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관계자분께 라고 시작을 해서 My name is Daniel,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때 since는요, 뭐뭐한 이후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어요? I joined your youth sports program이니까 제가 귀사의 그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several years ago니 몇 년 전에 함께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쭉 우리 have pp는 쭉 뭐뭐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 이후로 쭉 제가 정말로 수영을 즐겨왔습니다. Thank to your program. 그래서 thanks to니까 뭐뭐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귀사의 그 프로그램 덕분에 I have become a good swimmer. 제가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건가? 근데 아직은 좀 판단 내리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경과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Now I want to go one step further. further가 한층 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자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대요. 그럼 그냥 단순히 수영 잘하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바라는 포부가 있나 봐요. I like, 저는 뭘 좋아하냐면 helping people, 사람들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고요. 얘가 두 번째 동사네요. And hope, 그리고 to get a job, 직업을 얻고 싶답니다. 무슨 직업을 얻고 싶은가요? as가 뭐뭐로 이런 뜻이니까 as a lifeguard later. 나중에 lifeguard니까 뭐 인명구조원 정도 되겠네요. 인명구조원으로 자기가 일자리도 얻고 싶대요. 쌤, 갑자기 왜 상대방한테 자기의 꿈이 뭔지까지 밝힐까요? 이거 그냥 배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더 가볼게요. So, 그래서 I tried to sign up for your lifeguard training cour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sign up for라는 표현은 많이 보셨죠? 어디에 등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사에 이 인명구조원 훈련 강좌라는 강좌가 있네요. 올 여름에 이 강좌에 등록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요. But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자, 그런데 the course was so popular. 그 강좌가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우리 so랑 짝을 이루는 데는 그래서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the registration 등록 아닙니까? 이 등록이 closed 마감이 됐더라는 겁니다. Almost as soon as가 뭐뭐 하자마자니까 거의 뭐 하자마자 it opened 이 등록이 딱 열리자마자 거의 그 즉시 마감이 돼 버렸대요. I couldn't register 저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 and was really disappointed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I heard 자 제가 듣기로는 some of my friends 제 친구들 중에 일부도 couldn't 할 수가 없었대요. 잠깐만 여기서 할 수 없었다는 건 뭘 할 수 없었다는 거겠어요? 그치? couldn't register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친구들도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I'm kindly asking. 그래서 자기가 요청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귀사가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추가 강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거네. 추가 강좌를 좀 열어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어쨌든 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딱 맞춘 문항이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관건이잖아요. 선택지 속어도 빨리 하셔야죠. 어떻게? 일단 인명구조원을 양성하는 강좌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자동으로 그냥 빨리 지우셔야 돼요. 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3번 봤더니 동계 수영 강습 프로그램. 지금 소재 자체가 다르죠. 탈락. 4번 수영 강사 일자리. 얘도 탈락. 자, 그럼 1, 2, 5번 중에 골라야 되겠습니다. 1번을 봤더니 구조원 양성 과정에 추가 개설을 요청하려고 추가 개설해 주십시오. 맞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봤더니 구조원 양성 과정에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홍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 신청하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5번 구조원 양성 과정의 등록 방법을 안내하려고 등록 방법 역시 회사에서 할 일이지 수강생이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1번이구나.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보다 더 빠르게 배경 설명하는 부분을 확확 읽어 나가시고 선택지에 속어 있어서도 그냥 이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금 시간 단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셰런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주로 심경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심경에서 B라고 하는 심경으로.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이한 경향은 뭔가요? A에서 어떤 심경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선택지로 내려가면 이미 정답이 하나로 단축되는 경우가 압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러한지 우리가 전반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선택지로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장의 길이나 복잡성에 있어서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고요. 내용 역시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는 평이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 역시 약간의 난이도 상승을 예상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Sharon received a ticket. Sharon이 티켓을 한 장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디에 가는 티켓이냐면 to an upcoming tango concert. 이 다가오는 탱고 콘서트에 가는 그 티켓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From her friend. 친구로부터 받았답니다. While ing 뭐 하는 동안에 하는 건 많이 보셨죠? While surfing the internet. 자, 근데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동안에 she came across a review. come across라고 하는 게 우연히 뭔가를 마주치는 거거든요. 자, 리뷰를 갖다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이 콘서트에 대한 리뷰를 보게 돼요.
The reviewer was harsh. harsh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혹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리뷰를 남긴 사람이 가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이 좋지 않았나 보네요. 자, 분사구문으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목적어를 보어라고까지 그렇게 불렀대요. 여기서 it은 그 탱고 공연이겠죠? 그 공연을 an awful performance, 정말로 끔찍한 공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기 전에 이런 평을 읽으면 아, 당연히 보러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볼게요. That raised, 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that이라고 하는 건 그 부정적인 리뷰를 말하는 거겠죠. Sharon의 마음속에 the question,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뭐에 대한 의문이냐면 whether it was worthwhile to go. 아,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worthwhi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거니까 아, 이게 갈 가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she reluctantly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못해 이런 거죠. decided to attend the concert. 아, 이 콘서트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반부의 심경 우리가 고를 수 있겠죠. 어때요? 지금 이거 가는 게 맞아? 이거 재미없다는데. 지금 이런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1번 봤더니 excited 들떠 있어요. 땡. 2번 봤더니 doubtful 의심으로 가득한 겁니까? 이건 맞죠. calm 차분한 것도 아니고 ashamed 부끄러워하거나 envious 질투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러면 우리 뭐예요? 정답 2번이네. 우리 최근 경향에 딱 맞게 전반부 심경만 파악했는데도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The hall, 그 콘서트 홀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뒤에 나오는 pp는 이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located, 과거 분사로 어디에 있는, 위치한 이런 뜻입니다. 구시가지의 위치에 있는 이 콘서트 홀은요, was ancient, 굉장히 오래됐고, run dow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니까 황폐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황폐한 그런 곳이었어요. looking around, 뭐 얘는 지금 주어에 대해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네요. 자, 주변을 둘러보고는 Sharon이 again wondered, 또 한 번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What kind of show she could expect? 아니 대체 어떤 종류의 쇼를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아, 진짜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But 하지만 as soon as the tango started. 자, 하지만이란 말을 보는 순간 아이고 진짜 더 읽을 것도 없죠.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확 뒤집어진다라는 내용이 오겠죠. 탱고가 시작되자마자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바이올린까지 악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magically flew out. flew out은 flow out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들의 음이 막 흘러나와서 in harmony.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었고요. The audience cheered. 보고 있던 관객들은 막 환호를 했습니다. Oh my goodness. 맙소사. What fantastic music. 이 얼마나 멋진 음악인가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The rhythm and tempo. 그 리듬과 템포가 was so energetic and sensational 이라고 했는데 sensational 이라고 하는 건 선풍적인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매우 놀랍고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이라고 할 때도 sensational 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so랑 짝을 이루는 that은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리듬, 템포가 너무 에너지 넘치고 너무나 훌륭해서 그래서 they shook her body and soul.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그 리듬, 템포, 그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몸과 영혼을 흔들었어요. The concert was far beyond her expectations. far니까 훨씬 더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선택지 2번 골랐었는데 지금 좋은 쪽으로 굉장히 감탄하며 놀라고 있으니까 amaze란 표현까지 잘 썼구나. 그래서 선택지 2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았죠? 자, 그 다음 20번 한번 가볼까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주장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장 문제도 최근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뭐 그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혹시 아니었다. 그럼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화내지 마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Occasionally individuals do not merely come out as well as clearly state 이라고 했는데 자, 이따금씩 사람들은요. do not merely come out. come out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as well as는 추가의 표현이죠. clearly state이니까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 근데 앞에 not이 있었으니 명확히 밝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뭐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What is troubling them? 뭐가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한대요. And instead 그 대신에 이 명확하게 밝히는 대신에 select more indirect means 보다 더 간접적인 여기서 means라고 하는 건 수단, 방법 이런 뜻이겠죠. 보다 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뭐 하는요?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자기의 짜증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쌤, 뭔가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답니다.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고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거를 드러낸대요. 그렇네.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했어요. One companion, 뭐 한 동료, 한 친구가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대절로 마저 좀 꾸며서 들어볼게요. That is condescending. 하단에 지금 거들먹거리다 라고 나와 있죠. 좀 거들먹거리는 방식으로. And indicates. 그리고 뭘 드러내냐면 underlying hostility. underlying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깔려있는 hostility라고 하는 게 이제 적개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는 개별적인 표현을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직접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됐습니까? 자, numerous other times. other times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때라는 이야기인데 앞에 numerous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또 여러 번 다른 때에는 partners may mope and even frown. 우리 mope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단에 울적해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frown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울적해하거나 얼굴을 찌푸려. 그런데 without 뭐 하지는 않아요?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진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불편한 기색이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panions may likewise merely prevent discussing an issue. 자, 이와 유사하게 또 어떨 수 있어요? 그냥 단지 prevent니까 막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막아요. 논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걸 피하냐 하면 by ing 방법이죠. By swiftly switching over topics. switch가 이렇게 탁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When, 뭐 할 때? The subject turns up. 그 주제가 turn up, 나타나는 거니까 그 주제가 나왔을 때 그냥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Or 아니면 또 by ing네요. Being incredibly vague. vague라고 하는 건 모호한 거죠. 굉장히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이런 예시들은요,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 이미 주제 파악 끝났잖아요.
지금 자세한 예를 들고 있는 부분은 그냥 빨리 지나가셔야죠. Such indirect ways. 자,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들이요. 자, 근데 뭐 하는 of expressing temper. temper라고 하는 게 기분 이런 뜻이니까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이 are not useful. 이게 유용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자,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Since.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ey don't provide the individual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그 간접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간접적인 방식은요, 그 사람한테 제공해 주질 않아, 알려주질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꾸며볼까요?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그 온갖 행동들의 지금 딱 목표물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뭘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이걸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네가 불만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They understand. 그들도 알죠. 뭘 알아요? Their companion. 자기의 동료가 is irritated. irritated. 마찬가지로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언짢다는 건 알겠어요. But 그런데 the absence of directness. 이런 어떤 직접성의 absence, 결여라고 하는 거. absence는 결석하고 없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것. 이것이 leaves them. 그들을 갖다가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Without advice. 아무런 조언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네요. 맞아요? 자, regarding 뭐에 관해서 이런 뜻입니다.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조언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leav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어찌됐건 선택지 바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빨리 소거하려면 또 정확하게 푸시려면 생각을 잠깐 고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 아니냐. 그 얘기였어요. 자, 그럼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어는요. 간접적인 표현은 안 된다. 직접적으로 표현해라. 간접, 직접 표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 얘는 지금 소재 자체가 안 들어가 있죠. 직접, 간접 표현이란 말이 없습니다. 2번,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얘도 직접, 간접 표현이란 말이 없죠. 3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얘는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이라고 하는 핵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3번이 정답인가? 4번 마저 볼게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얘도 직접 간접 언급이란 말이 아예 없죠. 5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얘도 직접 간접 언급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해설을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중반부에 소재가 뭐다라는 거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려가셨으면 이미 답이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 단축하세요. 자, 21번이요. 밑줄 친 journey edg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얘는 3점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경향을 생각해 보면요. 이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대체로 3점 배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비연계되거나 간접 연계돼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밑줄 친 부분은 보통은 비유적인 표현의 밑줄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 봐서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에 비춰서 봐야 이 비유를 이런 의도로 사용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 이 쏜살과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쏜 화살이 빠르다는 뜻인지 일단은 쐈으니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인지 그거는 뭘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의 주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항의 위치가 주제, 제목 이런 문항들과 나란히 함께 있는 경우가 결국은 주제를 파악해서 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하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문장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문 복잡도에 있어서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고 다만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내용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요 단어는 하단에 보조의 부차적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보조 사업들이요. 근데 어떤 건가 조금만 꾸며볼게요. That today, 오늘날은 seem almost core,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보조 산업들이 at one time, 한때에는 보통 과거의 한때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tarted out, 이게 뭘로 시작했냐면 as journey edges, journey edges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직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쌤, 이 문장에서 지금 현재와 과거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가장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고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뒤에 예를 들어 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Retailers, 소매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소량으로 물건을 보통 파는 이 소매상들이 often boost sales, 자신들의 판매를 갖다가 신장시킨대요. 자, 그런데 뭘로요? With accompanying support. accompanying이라고 하는 게 accompany가 동반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support, 이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와 함께 이렇게 판매를 갖다가 촉진을 시킨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support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바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assembly, 조립을 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installation services, 설치를 하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자, 그래도 모를까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Think of.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home goods retailer이니까 가정용품을 파는 그런 어떤 소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랍니다. 자, 요 소매상에 대해서 지금 ing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매상은요, selling an unassembled outdoor grill. unassembled니까 뭐예요?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이 야외용 그릴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as 명사 뭐뭐로 이거라면서요. 뭘로 팔아요? as a box of parts. part가 부품 이런 뜻이니까 그냥 부품 한 상자 들어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조립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그릴을 지금 팔고 있는 거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소매상에 대한 이야기 ing가 하나 더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어를 보어의 상태로 leave, 남겨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자기들 소비자의 그 미션, 임무를 갖다가 incomplete, 이 불완수된 상태로, 아직 미완의 상태로 그렇게 남겨둡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 잠깐만요. 지금 판매를 갖다가 촉진을 시키는데요. 네, 이 판매와 동반된 뭔가 서포트를 이용해서 판매를 촉진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 처음에 판매했던 물건은 전혀 지금 조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야외용 그릴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의 서포트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봤더니 조립이나 설치나 이런 게 서포트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그렇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이 고객의 미션, 임무라고 하는 건 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물론 지금 다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금 느낌 편하겠지만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읽는 거랑 비슷하게 같이 한번 가봅시다. When that retailer, 자, 그 소매상이 also sells, 또한 뭐를 판매하는 거예요? Assembly, 이 조립과 delivery, 배달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앞에 말로 바꾸면 support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이것도 판매를 할 적에 it takes another step,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래요. 어디에 있어서? In the journey, 그 여정에 있어서. 여기서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뭘 향한 여정이에요? 고객의 true mission, 그 진정한 임무를 향한 여정이죠. 아까 전에 임무가 뭘까 궁금했었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Of cooking in his backyard, 자기 뒤뜰에서 요리를 하는 거, 이거를 가리키는 거랍니다. 쌤. 그러면요, 이 조립이 안 된 상태의 물건을 판매하는 거, 네. 이게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의 끝은요. 그래서 결국은 요리를 잘 해먹을 수 있게 되는 상태. 요거네요. 맞아요. 근데 요 여정에서 지금 배달도 해주고, 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조립도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도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앞에 예를 읽고서 이해가 너무 잘 됐다. 그럼 사실은 뒷부분은 넘어가거나 아주 빠르게 읽어도 괜찮고요. 앞에 긴가민가 했다. 그럼 이제 뒤에도 자세히 봐야 되겠죠. Another example is, 자, 또 다른 예는 the business to business service contract니까 어떤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그런 사업 계약, 서비스 계약이래요. 자, 그런데 that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are layered on top of software sales. be layered라고 하는 건 이게 겹겹이 놓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판매 위에 겹겹이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계약이랍니다. 잠깐만,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위에 겹겹이 다른 곁다리 판매들이 이렇게 놓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있을까요? 뭐 제가 소프트웨어 샀는데 그치 일단 당장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쓰다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또 이제 와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저 말고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그거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그럼 뭐 교육도 대신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위로 뭔가 이렇게 켜켜이 더 쌓일 수 있게 되는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maintenance, 이런 어떤 유지, 또 installation, 설치, training, 훈련, delivery, 배달, anything at all, 뭐든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든지 다는 어떤 뭡니까? That turned A into B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A를 B로 바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라고요. Do it yourself. 자,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걸 갖다가 do it for me solution, 저를 위해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해결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뭐든지 다 된대요. 이것들이 originally resulted from,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exploring the edge, 그 가장자리를 탐험하는 데에서 나온 거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장자리란 뭐의 가장자리예요? Where core products intersect with customer journeys. 이 핵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intersect는 아예 하단에 교차하다라고 각주를 주셨습니다. 고객의 여정과 교차되는 그런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요 뒷부분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만 이미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이 안 된 그릴을 팔면서 거기다가 배송 서비스, 그리고 조립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격가지로 끼워서 팔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보면 소프트웨어가 핵심 상품이지만 이걸 팔면서 설치, 유지, 교육, 배달 이런 것들을 또 끼워서 더 팔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파악했으면 다 된 거고, 이제 우리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한 번만 더 새겨보자고요.
원래는 그 조립도 그렇고요. Do it yourself 상품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상품인데 근데 막상 골치 아파. 이게 잘 못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돈을 더 드릴게요. 라는 말은 괄호 안에 들어있겠죠.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핵심 상품과 이 소비자의 여정,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그 여정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그 핵심 상품과 최종 여정, 나 요리해서 먹을 거야. 여기에 교차되는 게 있었잖아요. 배달, 조립, 이 교차점. 이게 격가지로 끼워 팔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어요. 우리 외어절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은 뭐뭐하는 곳, 뭐뭐하는 지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을 찾아야 되겠지. 선생님, 그러니까 핵심 상품에 끼워서 팔 수 있는 격가지의 서포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얘기를 찾아봅시다. 1번, requiring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한테 투부정사 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to purchase unnecessary goods, 필요치 않은 물건을 필요치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끔 요구한대요.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조립이나 배달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 그쵸? 쌤, 필요 없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 상품의 격가지로 더 끼워 판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 자, 2번 한번 볼게요. Decreasing customers' dependence. 고객의 의존을 줄인대요. 뭐에 대한? 이 비즈니스의 서비스에 대한. 아니, 의존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지금 더 의존하게 만드는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반대의 의미일 거고요. 3번에 봤더니 focusing more on selling end products. end product가 그 최종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맞춘대요?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춘대요. 무엇보다는 than components. 이 부품들보다는요. 다 조립해서 최종 상태를 판매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더 격가지로 끼워 넣으려고 했잖아요. 자, 4번 볼게요. Adding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o their core products. Add A to B라고 하는 거는 A를 B에다가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4번 선택지를 헷갈렸을래나? 모르겠어요. 자, 봤더니 그들의 핵심 제품에다가 technological breakthrough라고 하는 게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획기적 해결책을 더하는 것이래요. 그래요? 이 그릴 이야기로 치면요. technological breakthrough가 되려면 이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막 5초 만에 다 구워지는 그릴이 생겼어. 그러면 그건 기술 혁신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배달 서비스, 조립 서비스 이런 걸 지금 끼워서 파는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5번 볼게요. providing extra services. 저는 격가지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지금 extra services라고 이야기했네요.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beyond customers' primary purchase. 고객이 처음에 했던 그 구매를 넘어서는 쌤 격가지로 끼워 판다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사실 얘는 내용 파악도 내용 파악인데 선지가 꽤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정확하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를 소거하셨다면 그동안 진짜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요. 오늘 완전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수강 후기에 저한테도 꼭 자랑해 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칭찬해 드릴게요. 자, 이제 2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는 요지 파악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지 문제도 사실은 어려워지려면 얼마든지 지문의 난도를 올릴 수 있고 최근에 한동안 그러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의 길이는 보통 수준이었고 내용면에서도 그냥 보통 평이한 수준. 그래서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요지 문제이니만큼 글의 핵심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 스포츠의 공식적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mplication이라고 하는 게 함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갖는답니다. 아니 잠깐만. 필자가 아예 대놓고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중요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 아니에요? 이 글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여기까지 됐죠?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구나. When a definition emphasizes. 자,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강조를 할 때예요. 뭘 강조합니까? Rules, 규칙, competition, 경쟁, high performance니까 굉장히 어떤 뛰어난 운동 경기 수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ill be excluded. exclude라고 하는 거는 배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될 거예요. 뭐로부터? from participation. 참여에서 배제가 될 겁니다. or 아니면 얘가 두 번째 동사죠. avoid other physical activities. 다른 신체 활동을 피할 거래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체 활동이란 어떤 겁니까? 조금만 더 꾸며볼까요? That are defined as second class. second class 우리 인류 할 때 그거거든요. 이류로 정의가 되는 많은 다른 그런 신체 활동들을 피하게 될 거랍니다. 잠깐. 여기서는 지금 스포츠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스포츠의 정의가요. 첫 번째로 경쟁,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니까 뭔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내린 거예요. 쌤, 경쟁과 우수성을 위주로 해서 스포츠를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제돼요. 아니 뭐 운동에 소질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아니면 나 그냥 안 해. 이렇게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사실 앞에 거 충분히 이해했죠? 그럼 이 예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흐린 눈으로 사선 읽기 그냥 쓱 하시면 됩니다. When a 12-year-old, 12살짜리 아이가 is cut. 우리말 그대로 그냥 얘 잘린 거예요. 얘가 배제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From an exclusive club soccer team이라고 했는데 원래 exclusive club이라고 하면 막 상류 클럽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만큼 축구를 잘하는 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 아이가 탈락이 되었을 때 she may not want to play. 얘는 별로 경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는요? In the local league. 그 지역의 리그에서는요. 자, 왜 거기선 하기 싫어요? Because she sees it. 얘는 그 지역 리그를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CASB.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거죠. Recreational activity. 그건 그냥 오락용, 여가용 활동이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Rather than not으로 해석하시면 편해요. A real sport. 진짜 스포츠가 아니라.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아주 잘해야 돼. 우수성을 갖다가 스포츠의 정의에 집어 넣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 나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요. 됐어요? This can create a situation. 자, 이것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관계절로 조금만 더 꾸며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most people are physically inactive.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inactive니까 비활동적이 되는 겁니다. 쌤 이때까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과 우수성을 스포츠의 정의에서 강조하면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안 한다면서요. 맞아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빨리 쓱 가시면 되죠.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볼게요. A small number of people.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perform,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At relatively high levels.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펼치는 거예요? For large numbers of fans. 굉장히 많은 수의 팬들을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엘리트 스포츠 아닙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보란 듯이 스포츠를 하고 나머지들은 가서 박수치고 구경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 situation.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관계사절로 조금 더 꾸며보자면 negatively impacts health.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And 이 두 번째 동사군요. increases healthcare cost. 이 건강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겠죠. 어디에서?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아유, 하여간 쌤, 신체 활동이 더 적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몇 번 하는 겁니까? 맞아요. When sport is defi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포츠가 정의가 내려질 때예요. 그랬어요. 자, 뭐 하게끔요? To include, 포함하도록 말입니다. 자, 근데 뭘 포함하냐면 a wide range of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 굉장히 다양한 physical activities, 신체 활동을 포함하게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관계사절로 조금만 더 꾸며볼까요? are played for pleasure니까 이건 그냥 순전히 즐거움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활동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면 그럼 앞에서 이야기하는 스포츠보다 훨씬 더 지금 넓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And 그리고 integrated into 라고 해서 얘도 앞에 비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수동이 되겠네요. 어떤 into local expressions of social life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삶, 사교적인 삶의 표출 속에 그렇게 얘가 통합이 되어진다면 자, 이랬을 경우에는 physical activity rates, 신체 활동의 비율이 will be high, 높아지게 될 거고 and overall health benefits,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점이라는 것도 are likely,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쌤, 지금 두 번째 이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요. 네, 스포츠 활동을 훨씬 더 폭넓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만은 훨씬 더 참여 비율도 높아지고 건강상의 이점도 많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네. 자, 계속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꼭 들어가야 되는 말 뭐 있다고요? 스포츠의 정의라는 말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적게 참여하기도 하고 그 얘기였잖아요.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운동선수의 기량은 경기 자체를 즐길 때에 향상된다. 아니, 그 스포츠의 정의란 말이 아예 빠져있죠. 2번, 공정한 승부를 위해 합리적인 경기 규칙이 필요하다. 얘도 지금 스포츠의 정의란 말이 빠져있죠. 3번, 스포츠의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자, 얘는 그럴듯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 산업의 정의입니다. 이건 스포츠의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쵸? 아, 3번은 속을 뻔했네. 게다가 스포츠의 대중화가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이 글에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스포츠의 대중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거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죠? 4번 괜찮네요. 5번 봅시다. 활발한 여가 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얘도 지금 소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소재만 똑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 속어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3번 문항 같이 볼 거고요. 23번 문항의 문장의 복잡성 면에서 사실 얘도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고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시면 오늘 굉장히 선지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선지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도 답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problem framing. 우리말에도 그냥 프레이밍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틀에 넣는 거를 framing이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저도 framing이라고 원어 그대로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framing 하는 것, 이것은요, amounts to. amount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defining, 규정을 짓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뭐를?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propose가 제안하는 거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규정 지어주는 거, 그게 바로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거래요. 아, 쌤, 이 글은요, framing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fram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니?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준답니다. 그렇네. 조금 아직 어려워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This is a critical activity. 자, 이것은요, critical이니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런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이래요. 자, 왜 그럴까? Because, 왜냐하면 the frame you choose, 뒤에서 주어 동사로 이렇게 수식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frame이라고 하는 것이요, strongly influences,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쌤, 지금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고르느냐에 따라서요. 네, 이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렇네.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ing 분사구문으로 조금만 더 이어지는 내용을 덧붙여 볼까요? conditioning. condition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조건화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좌우하다 정도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Your approach to solving it.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접근법을 갖다가 얘가 좌우하게 된대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 아닙니까? 쌤, 그러면 프레이밍을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지고, 그렇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달라지고, 그 얘기네요. 그렇네. For an illustration. 자,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Consider.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이름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의 series of experiments니까 어떤 일련의 실험들이 있었나 봐요. 자, 근데 관계사절로 조금만 더 꾸며봅시다. 이 실험에서 they asked people. 자, 그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For ways to reduce crime in a community. 이 지역 공동체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제시된 문제는요, 범죄 줄이기라고 하는 거네요. 맞아.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등장한 문제는 범죄를 줄이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래요. 자, 근데 여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접근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나오겠죠. They found that. 자, 그들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The respondent suggestions. 이 응답자들이 한 제안이라고 하는 거. 범죄를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changed significantly. significantly.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졌을까요? 이거 보나마나 프레이밍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Depending on whether the metaphor used to describe crime was as a virus or as a beast. 그랬습니다. metaphor라고 하는 건 어떤 은유, 비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서 지금 과거분사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To describe crime. 범죄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was as a virus, 바이러스로 범죄를 묘사했느냐, 아니면 as a beast, 야수로 범죄를 묘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바이러스니
아니면 야수니 이런 비유는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치, 이게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범죄 얘기를 하면서 바이러스 얘기를 슬쩍 붙이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바이러스라는 프레임에서 범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제가 범죄 얘기하면서 슬쩍 야수에 대한 비유를 끼워 넣는 순간 여러분이 이 야수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이 범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people, 사람들인데요. 뒤에서 이렇게 PP로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presented with a metaphor, 이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비유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뒤에서 ing로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compare A to B, A를 B에다 비유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갖다가 바이러스에 비유한 그런 어떤 이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거 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까 또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invading their city니까 자기들의 도시를 침략해 온 그런 어떤 바이러스. 자, 이 사람들이요, emphasized, 뭐를 강조했냐면 prevention, 예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ddressing the root causes. root cause라고 하는 건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이에요. 맞죠? address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원인을 다루고 처리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eliminating poverty, 가난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아예 이제 뿌리를 뽑는 방법이죠. 그리고 improving education, 교육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 문장 너무 어려워? 알았어요. 이거 해석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는 바이러스의 비유를 했죠. 우리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몸에 못 들어오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레임을 딱 씌웠기 때문에 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 맞아. 바이러스는 일단 예방이 최고지. 아, 맞아. 범죄도 예방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주어 부분이 좀 길었으니까 여기만 다시 해드릴게요. 도시를 침범해 오는 바이러스의 이 범죄를 비유한 그런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했어요. 그 예방과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안 읽어도 알겠죠? 아까 이제 두 가지의 비유가 있었으니까 그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볼까요? presented with the beast metaphor, 그 야수의 비유, 이거를 갖다가 제시받은 그 사람들은요. 얘가 동사네요. focused on,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remed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원, 교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에 좀 더 관심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Increasing the size of the police force니까 어떤 경찰력을 갖다 더 키운다든지 아니면 prisons, 감옥을 우리 뭐 교정시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감옥 같은 것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아, 우리가 문제의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이해하는 방식과 문제 해결하는 그 방식, 문제에 다가가는 그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더라라는 얘기가 와야 되겠죠. 자, 선택지 1번을 보겠습니다. Importance, 중요성인데요.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s. 더 나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 아니, 얘는 지금 프레이밍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탈락. 2번 볼게요. difficulty, 어려움입니다. of using a metaphor, 비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find solutions to a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니, 지금 비유를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framing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3번 reasons,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why problem framing, 왜 이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prevent solutions from appearing, prevent A from ing라는 거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대체 왜 해결책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가? 아니, 프레이밍 때문에 해결책이 아예 못 나타난다라는 얘기였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3번은 아니고요. 4번 볼게요. usefulness, 유용함입니다. 무엇의 유용성이냐면 of preventative measures. preventative measures라고 하는 건 이제 예방적인 조치 이런 거예요. 예방적 조치의 유용함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reducing community crime. 그 어떤 공동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예방적 조치를 취해라. 이게 이 글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framing. 자, 5번 볼까요? effect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문제의 framing이라고 하는 것이 on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문제에 다가가고 해결하는 데 미치는 영향.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된 문항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계속 쉬웠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안 쉬웠던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좀 걱정되는데 아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남은 입시는 1일인 거니까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용기 내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